대학병원에 일단 바로 가야 되는가?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혈이 된 상태에서 상처를 어떻게 해놓으면 관리 잘해서 왔네 라고 얘기를 하실까요? 요거 정도는 해서 오면 참 베스트다 하는 것들이 순서대로 있을까요? 요 꿀팁이다. 사실 저는 아들만 둘이어가지고 이 주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. 실제로 저희 애도 이제 그 찢어져가지고 수술을 꼬매는 수술을 한 적도 있고 해가지고 아들 둘이면 궁금하신데요. 아들 셋 되면은 안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 특히 이제 얼굴 상처가 났을 때 봉합을 해야 될 만한 상처가 났을 때 우리 관리나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째가 한 4살 때쯤인가 이렇게 모서리에 딱 박아서 정말 기역자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었거든요. 경험이 있으시구나. 네. 모든 스케줄은 취소되고 집에 이제 있었던 그날의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. 권정원 선생님은 다행히 아직은 그런 일이 저요? 기억이 아예 안 나는데. 저 집은 아세톤 마신 거 말고는 없어요. 아세톤? 네, 아세톤 열어서 마셨어요. 찢어진 상처가 났을 때 제일 궁금해하실 게 이거 대학병원에 일단 바로 가야 되는가? 저희도 이제 졸업한 지도 이제 거의 이제 뭐 10몇 년 넘잖아요. 그렇죠. 10몇 년 동안 연락 안 오던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을 했으면 100% 이것 때문에 연락. 맞아. 10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했으면 분명히 이제 맞아, 그런 맞아요. 산부인과 관련한 잘 물어보는 지내지. 거잖아요. 사실 우리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우리가 꼬매야 될 상처냐 아닌지를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를 시도를 한다 그러면 상처가 강하게 벌렸을 때 벌어지는 상처면 꼬매는 게 나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꼬매도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꼬매야 될 상처라면 이제 응급실로 가야 될 확률이 높죠.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제 그 주민분들도 제일 걱정하실 게 대학병원에 가면 꼬매주긴 하겠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절대 꼬매주진 않을 것이다. 대학병원에 이게 가면.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 레지던트들이 많이 꼬맸어요. 전공의 특별법 때문에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당직을 이제 많이 못 쓰고 생각보다 환자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걸 사실 너무 하고 많이 있어요. 오죠.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은 뭐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전쟁터 아닙니까? 그렇죠. 코로나 전에도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후로도 뭐 너무 전쟁터이기 때문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뭐 꼭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꼭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상처 봉합을 좀 잘 전문적으로 하시는 뭐 그런 병원이 근처에 있다면 그런 거를 좀 이제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고 상처는 당장 꼬맬 필요는 일단 없어요. 아하. 물론 빨리 꼬매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뭐 한시가 급한 거는 사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최소한 한 24시간 정도의 여유는 있기 때문에 일단 지혈과 상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차근히 생각해 보셔도 된다. 그러면 일단 대학병원에 가서 상처를 꼬맬 건지 안 꼬맬 건지 본 다음에 성형외과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네요. 아니 근데 일단은 이제 성형외과가 꼬매주는 병원도 있고 아닌 병원도 있는 것으로 맞아요. 알고 있는데요. 이게 또 이제 시선 차이가 있는 건데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물론 조금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으나 성형외과 전공의가 꼬매나 성형외과 전문의가 꼬매나 사실 그런 찢어진 상처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. 네, 인턴이냐 선생님? 그래서 이서 스킬. 빼고 얘기했잖아요. 스킬에 많이 꼬맨 사람이 장땡입니다. 아, 어쨌든 뭐 다 그렇죠.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? 맞아요, 수술이나 맞아요. 뭐나. 맞아요. 예. 많이 꼬매본 사람 잘 안다. 예.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봉합이 필요할 것 같다. 근데 지혈은 됐다. 그 사실은 중요한 게 지혈은 됐고 병원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하면 좋을까?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그거는 그럼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혈이 된 상태에서 상처를 어떻게 해놓으면 다음날 성형외과 선생님들 보셨을 때는 관리 잘해서 왔네 라고 얘기를 하실까요? 급성 상처에서 뭐 그렇게 지저분한 흉터가 그러니까 상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. 일단 너무 말라붙지 않게 저희 영상에 나옵니다만 네, 수분 드레싱을 하면 되고요.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은 너무 또 불릴 거예요 아마. 그래서 좀 이게 좀 열려 있는 상처에서 그런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보다는 폴리우리탄 드레싱, 그래서 스폰지 같은 거 있죠. 그 정도만 붙여놓고 오시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100점은 깨끗하게 하니까, 그러니까 뭐 약국이 있으면 약국에 가셔서 멸균된 생리식염수랑 멸균 거즈를 사셔서 손을 깨끗하게 닦고 멸균 생리식염수로 멸균 거즈를 생리식염수 거즈를 만드셔가지고 깨끗하게 닦고 연고
뭐 후시딘도 여기 뭔가 후시딘 마데카솔이나 뭐 아니면 뭐 저희 뭐 테라마이 뭐 안연고 같은 네. 것들 있잖아요. 에펙신 연고를 바르고 뭐 그 폴리우레탄 계열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메디터치 메디폼 폼 계열 이렇게 딱 붙이고 오시면 뭐 그건 100%인데 그건 성형외과 전문의급. 아 여기에서도 폴리우레탄이 되게 좋은가 봐요. 그런 네, 뭐 산부인과에서 뭐 쓰는 게 있나요? 콘돔이요. 아. 수술할 때도 제가 그 갔던 그 병원은 사실은 엄마가 옆에서 약간 잡아주면서 했거든요. 제가 못 보겠는 거예요 그거를.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 자기 애를 꼬매는 선생님들이 꽤 많습니다. 애랑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케이스. 마데카솔이랑 후시딘은 좀 다르잖아요. 근데 그 일단 연고라는 게 중요한 건가요? 마데카솔, 후시딘의 역할은 멸균 작용은 아니고 최소한 항균 작용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 컨트롤. 왜냐하면 이제 상처가 말라붙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한 수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고제제를 발라가지고 그거를 윤활시키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. 그 연고를 바르고 메디폼을 붙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연고를 바르고 그럼 데일밴드를 붙여도 괜찮은가요? 상관없죠. 근데 데일밴드 자체는 어쨌든 그 수분을 가둬놓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르죠. 너무 뿌른 거는 그런 걸 써도 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수분 컨트롤. 수분 컨트롤이죠. 네. 너무 말라 있는데 데일밴드 붙이면 더 마르겠죠. 수분 드레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너무 디테일하게 다루기에는 저희는 우리 동네 산부인과니까 우유 TV로 여기 조기인가? 조기 아니면 여기 뜰 거예요. 네, 저희가 이렇게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사실 애가 있는 사람들 아니어도 자기가 다쳤을 때도 어쨌든 드레싱은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모든 분들께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우유TV에 그 영상을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제 보통 상처가 나면은 해를 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. 근데 과연 해를 어떻게 가려줄 것인가? 선크림, SPF 얼마면 되나? 막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52년, 42년. 네, 몇 분마다 발라주면 되는 것인가? 그런 위에 붙여주는 거면 충분한가?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. 자외선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네. 가능하면 차단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. 뭐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SPF가 50 정도 되는 거는 당연히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붙이는 용도들이 이제 흉터 테이프들이 나오잖아요. 물론 걔들도 100%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투명한 붙이는 거 말고 불투명한 붙이는 제제들이 있어요. 흉터 테이프 중에서도 특정 제가 회사 제품도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 걸 붙이면 좀 햇빛을 가릴 수가 있죠. 자외선이 들어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씀 안 드렸나? 빨간 그 혈관 반응이 있는 흉터에 색소 침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진하게 흉터가 남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피츠패트릭 뭐 이런 거 뭐 얘기 나왔지만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가 흉터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착색의 가능성도 높고 흉터 자체가 이제 활성도가 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러면 진짜 최악인 거죠. 어쨌든 흉터 입장에서는 자외선이. 그러면은 자외선 차단을 최소 얼마는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. 평생 얼마 얘기하세요? 저는 자외선 차단은 평생 해야 되는 것 같은데. 네. 그 흉터예요? 아니 꼭 그 흉터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자외선 차단. 자체는 사실 피부에는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흉터가 완전히 그 성숙 머추레이션 되는 데는 최소한 6개월은 걸리는 것 같거든요. 저도 동의. 네. 6개월. 진짜? 극적 타기. 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잘 바르죠 선크림을. 그렇죠. 근데 애들은 쫓아다녀서 맞아요. 바를 수도 없고 이게 아침에 발라주고 난 뒤에 뭐 학교에서 뭐 맞아요. 씻기거나 이러면은 맞습니다. 그 따라다니기가 뭐 힘들어가지고. 어쩔 수가 없어요. 어쩔 수 없어요. 네. 노력은 해보자 네, 이거죠. 노력은 네, 6개월 네. 동안 노력해보자. 그리고 붙인 위에 선크림 바르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? 완전 없다고 봅니다. 네. 제가 그렇게 했어가지고 사랑이 느껴지네요. 그게 어머니의 사랑. 저한테요. 자기가. 저 주름에 맞춰서 하면 흉이 덜 진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애들이 뛰다가 팍 박아서 이렇게 일자로 쫙 나면 이거 리비전 나중에 하려면 언제쯤 해야 되는 거예요? 최소한 6개월. 네. 6개월 후에. 왜냐하면 흉터가 머추레이션이 일단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것 같은데
그건 사실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, 의견이. 그러니까 그게 쫀쫀하게 뭉쳐 있는 흉터라는 게 지금 풀어지고 성숙돼서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부드러워졌고 하얘졌고 이런 상황이 되려는 게 만져보면 알거든요. 그쵸. 이게 이제 에버리지가 6개월이라는 거죠. 어떤 분은 1년이 걸리는 분도 있고요. 그쵸. 어떤 분은 한 4개월이면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. 환자 상황을 직접 봐야지 이제 평가가 정확하게 될 근데 거예요. 흉터를 사실 흉터 교정술, 흉터 절제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흉터를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것 같고 흉터를 새로운 흉터로 만들어서 숨기는 거니까 어쨌든 좀 안정적으로 그 상처가 나은 다음에 저는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흉터 성형 수술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 신중하게 이게 흉터가 나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좀 잘 흉터를 잘 이렇게 보시는 정리하면 게 되겠다. 평가해야 최소 6개월이면 좋은데 뒤로 가면 더 좋아요. 시간이 더 뒤로 가면 흉터가 더 성숙했을 가능성이 더 그쵸. 높으니까. 그렇구나.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아까 계속 6개월 정도면 흉터가 잘 안 난다고 하는데 한 12개월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출혈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. 실제로 그런지. 그래서 개인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것 같고요. 개인차일까요? 12개월이 돼도 좀 애매한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어떤 분은 6개월이면 때 깔끔한 분들도 있고. 애들도 막 쑥쑥 클 때가 있잖아요. 네. 그때 다친 흉터는 같이 자라나요? 같이 자라죠. 오. 쫙쫙 커지죠. 네. 그러면은 죄송해요. 일단 병원에 가기 전에 네. 애들이 다쳐서 피가 일단 어딘가에 피를 흘리고 있다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봉합하기 전까지 부모님들이 했으면 좋겠다. 요거 정도는 해서 오면 참 베스트다 하는 것들이 순서대로 있을까요? 넘버링으로 하면 1번은 지혈하는데 그냥 일반 휴지나 이런 거 말고 네. 좀 깨끗한 면 손수건 같은 거. 손수건이나 면 차라리 소재로 수건이 낫겠네요. 네, 수건이 낫겠는데 깨끗한 수건으로 지혈을 하는 게 좋아요. 지혈을 최대한 충분히 눌러서 지혈을 이제 하는 게 1번이. 당황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누르고 있으면 웬만한 상처는 다 피가 멎을 거예요. 거기서 이제 2번은 예를 들어서 피 묻어 있거나 이제 이러면 괜찮으니까 흐르는 물 같은 걸로 거기 흙을 좀 이렇게 잘 씻어주시고 닦아주세요. 좀 상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2번. 거기까지 이제 됐으면 뭐 아까 멸균 꺼지랑 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상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가 완성이 되면 3번은 그걸 덮어야 되기 때문에 네. 이런 집에 있는 뭐 항생제 연고나 항균 연고 같은 거를 바르시고 없다면 뭐 약국에 가셔가지고 폼 제제를 사셔서 붙이세요. 폴리우리탄 폼. 폴리우리탄 폼. 대신에 이제 제제를 붙일 때 뭐 데일밴드도 괜찮고 하이드로콜로이드 그런 제제도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나중에 그 삼출물 같은 게 또 여기서 상처에서는 급성기 상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삼출물을 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폼 제제를 연고를 바르고 붙이고 3번까지 되면 이제 그거는 병원을 이제 가셔가지고 꼭 봉합해야 되면 봉합을 하고. 여유가 되면 멸균 꺼즈랑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서 좀 확실히 닦아주면 그래서 좋은데 평소에 아들이 있고 같이 가! 상처를 좀 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이다. 그러면 뛰지 마! 준비를 좀 해놓으시는 편이 좋고. 이렇게 해야 우리는 끝나. 그래서 저희 집은 뭐 기본적으로 뭐 알코올솜, 생리식염수, 거즈, 그다음에 연고, 그다음에 폼 제제 요 정도는 사실 구급 박스 같은 데다가 구비를 해놓고 있거든요.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있죠. 가루, 이상한 밀가루 같은 걸 가지고 온다든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이 민간요법인데 이게 뭔가 피가 막 나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뭔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된장 바르거나 해놓으면 이게 멈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민간요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오시는 게 있는데 먹지 마세요. 피부에 양보하세요. 이게 이제 감염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 절대. 마데카솔 파우더는요? 그건 괜찮죠. 괜찮아요? 괜찮죠. 지혈해주는 파우더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건 괜찮은데 괜찮아요? 집에서 비슷하다고 밀가루 꺼내가지고 가장 하면 안 되는 거 있는데 누르다가 한 20초 있다가 열어봐요. 아이고 그리고 맞아. 또 또 열어봐요. 맞아. 열어봐요. 절대 안 되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누르기 시작한 다음에
그 뭐 유튜브 영상 한 10분짜리 영상을 틀어줘. 아이한테 틀어주고 보고 끝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요 있어요. 꿀팁이다. 지혈을 하다가 떼는 들어볼 순간 수 있어. 처음부터 맞아.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. 맞아. 네. 근데 저는 그 가루를 뿌리는 사람들 심정이 이해는 됩니다. 아, 이해는 되죠. 이해는 돼요. 너무 막 뿜어져 나오니까 맞아요, 이게 맞아요. 눌렀다가 당연히 떼보고 싶잖아. 맞아요, 멈췄는지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찢어져서 왔는데 그 아이 찢어져서 데리고 온 아빠와 엄마와 아이의 할머니와의 할머니, 사이에 이모, 그 그쵸. 미묘한 긴장감과 그 누구 책임이냐 이게 제일 난감한 게 이제 진짜. 보통 할머니나 조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봐주시다가. 봐주는데 찢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맞아. 원망하는 상황이 되는 게 아, 정말 원망하면 안타깝죠. 안 되지. 그러면 안 되죠. 그럴 거면 지가 애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렇지. 그건 뭐 얼굴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치면 피가 나면 누르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아, 누르세요. 일단 네. 누르고 네. 병원에 간다.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진료를 합니다. 당연히 오시면은. 근데 그게 성형외과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서 또 우려하시는 그렇죠.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개원과 성형외과를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냐?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, 싶은데 이거 중요해요. 맞아요. 네. 할 수 있어지고 있어요. 점점 아.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아. 이유는 이제 개업을 하셔서 물론 네. 우리는 개업을 안 해봤지만 이제 현실을 아시겠는데 그 보험 청구 시스템이라는 게 아, 그렇죠. 성형외과 개원가에서 미용 수술 보험 청구를 안 하던 병원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인력, 비용 이게 그렇죠.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맞아요. 보험 청구 진료를 못 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꼬매는 수처들이 왔을 때 이걸 보고 싶어도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못 하는 거지. 이 간혹 오는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가 없는 맞아요. 거예요. 그래서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열상봉합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병원들이 있습니다. 제가 뭐 광고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일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네. 네, 그렇게 네. 찾아서 가시는 것도 방법인 방법입니다. 것 같아요. 네. 네. 수면 마취 해야 되는 수준의 애들이 있잖아요. 그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상처의 위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뭐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잡고 꼬매도 그쵸. 크게 괜찮을 것 같은데 눈 옆이나 주로 이제 찢어지는 눈 옆에 찍히고 이제 입 옆에 이런 데 맞아요. 찍혀서 잘 나는데 그런 거는 수면 마취를 안 할 수가 없죠. 네. 저희는 이마였는데 수면 마취 했거든요. 네. 안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 잡고 있기가 안 돼요. 너무 어려워가지고 실밥 근데 어디로 수면 가면 마취하고 잘 수면 꼬매는 중에 봉합 중에 잘 잤나요? 잘 잤는데 음. 깨고 이제 완전 토하고 뭐 난리. 케타민 아.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그 환각이나 맞아요, 이런 것에 맞아요.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긴 하죠. 네. 케타민을 하면. 근데 아직도 기억하더라고. 엉덩이 주사 그때 맞았잖아. 왜 응급실에 엄마들이 애 다쳐서 오면은 막 우는 그게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. 이게 애가 마취되는데 입만 엄마 뻥끗거리면서 딱 마음이 너무 마취되는 게 아프거든요. 너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고 그냥 꼬맬 것 같아요. 제라면. 아 진짜요? 네. 그리고 케타민을 줘도 깬 애들이 있습니다. 아, 맞아요, 맞아요. 마취가 실패하고 결국은 약은 약대로 들어갔는데 자꾸 꼬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저는 쟤는 그냥 꼬맬 것 같습니다. 명쌤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근데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네.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침착하게 음. 침착할수록 그 상처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런데 너무 흥분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거나 오히려 네.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을 좀 지체되는 경우가 네, 있어서 네. 저는 좀 엄마 부모님의 평정심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상처가 난 상황을 너무 뭔가 다른 탓할 것을 찾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네. 때문에 안타까운 게 좀 벌어져서 맞아요. 그 외에 또 상처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저희가 책임지고 최대한 성심껏 잘 네. 봐드리겠습니다. 네. 어린이들은 흉터가 생겨도 어른들에 비해서는 흉터가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낫거든요. 흉터도 별로 안 커지고 맞아, 그게 맞아. 이제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그러니까 1살일수록 3개월일수록 아. 흉터가 훨씬 좋아요.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다친 거가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른 됐을 때 찢어진 거에 비해서는 훨씬 흉터가 좋게 별 문제 없이 잘 낫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물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기는 하겠고 평생 기억이 날 사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막 생각보다는 그 흉터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 겁니다. 그 아이. 그러니까 너무 너무 본인을 원망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잘 좋은 치료 받으시면 괜찮아집니다. 아까 저는 사실 명유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응급 키트를 늘 이렇게 좀 구비를 해놓자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멸균 생리식염수랑 멸균 꺼즈 정도. 네. 빨간 약은 어떻게 폴리우레탄 생각하세요? 빨간 약. 빨간 약. 이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빨간 약 바르지 마시는 게 결론이었어요. 네.
왜요? 급성 상처에서는 빨간 약을 바를 일이 별로 없고 그 빨간 약 자체 베타딘 포비돈이라는 약 자체가 이제 세포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열린 운드 상처에서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 그 세포들을 죽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깨끗한 흉터에 굳이 상처에 굳이 빨간 약을 바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. 과산화수소는요? 마찬가지예요. 똑같은 건데 과산화수소가 이제 발라야 될 게 뭐 피떡이 져 있다든지 그쵸. 너무 좀 네. 겉에가 지저분해서 그걸 클렌징을 할 때 그때는 쓰지만 그게 보글보글하면 좀 막 마음이 좋은 거 편해져요. 같아. 막 아무는 거 같고 막. 맞아요. 과산화수소의 맛이 있는데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 다음에 연고 바르고 메디폰 붙이고 병원으로 간다. 예, 요게 핵심인 것 같네요. 네. 그러면 사자. 오늘 우유TV 선생님들 명쌤과 한쌤을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던 아이들 얼굴 상처 관리 그리고 1편에서는 저희가 제왕절개 상처 관리까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. 이거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이제 뭐 얼굴 성형이라든지 뭐 가슴이라든지 우리 굉장히 많이 또 표현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쳐다보지 못하겠어요. 아니요 이게 선생님 손을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. 제가 보셔. 수술을 하고 나면 네. 이 중력을 더 많이 받는 느낌이 중요하죠. 들기 네, 때문에 맞아요. 사실은 저는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게 모든 임신을 해본 모든 그럼요. 여성이 한 번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. 한 번만 생각했을까? 그러니까 거울을 항상. 보면서 진짜 왜 이렇게 됐지? 마미 메이크오버라고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거를 진짜 맞아요. 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다루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고 우유TV를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콜라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자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하자. 그래 같이 하자. 화장도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. 와! 중학교 때 유리를 이제 유리를 이렇게 손으로 퍽 뚫으면서 장난치다. 왜 어렸을 때부터 화가 많이 나가지고. 왜 나 아니야 화가 아니었어 그냥 왜 그래요? 이렇게 그 친구랑 이제 이렇게 잡으러 가다가 이것도 이상한데 왜 그래요? 왜 잡아? 아니 그게 아니고